뭐? 신혼집이 남자 명이라고요? 웃기시네. 당연히 우리 딸 명으로 해야죠. 네, 그게 무슨. 아니, 요즘 세상에 남자 명으로 해놓고 나중에 딸 뜬골 빼먹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7년 동안 아들이 모아온. 7년이요. 우리 딸은 지금까지 뭐 했는데요? 한 달에 화장품 값만 100만 원이에요. 우리 딸이 얼마나 아끼며 살았는지 아세요? 저희 아들이 식당일 도와주면서 어렵게 모은 돈인데. 아이고 식당 일이요. 우리 딸을 식당 허드레를 시키자고 그러시나 봐.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게. 여보, 일어나요. 더 이상 이야기 나눌 필요 없겠어요.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앉으세요. 우리 며느리 감이 식당일 한다는 게 자랑이라도 된다고 그러시나? 세월이 준 선물,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월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파혼으로 끝난 그날의 상견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이미 수많은 적신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예비 신부 어머니의 통장 사진이었습니다. 상견례 장소를 정하기도 전에 우리 집 통장 잔고예요 라며 보내온 사진 한 장, 예금액이 찍힌 부분만 살짝 보이게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혹시 무슨 의미로 보내신 건가요? 라고 묻자 돌아온 답장. 아니에요. 그냥 우리 딸이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 참고만 하시라고요. 통장 거래 내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백화점에서만 한 달에 몇백씩 쓰거든요. 우리 딸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시집가서도 그 정도는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는 매일같이 카드 매출 문자를 캡처해서 보내왔습니다. 롯데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267만 원 결제, 현대백화점 명품관에서 512만 원 결제. 요새는 좀 절약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전엔 이것보다 더 썼는데. 이어서 상견례 장소를 정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 한식당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고. 아니에요. 첫 상견례인데 일식당이 더 좋겠어요. 일식당도 격이 안 맞네요. 호텔 레스토랑으로 해요. 아 맞다. 삼성동 프렌치 레스토랑이 제일 좋겠어요. 1인당 25만 원 정도 하는데 예약금은 신랑 측에서 먼저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와인 페어링 코스로 해야 해요. 1인당 40만 원 추가요. 장소를 결정하고 나자마자 결혼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혼식은 당연히 신라호텔 웨딩홀이죠. 예약금이 300만 원인데 일단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늦으면 날짜를 못 잡아요. 신혼여행은 두바이로 하시죠. 아들이 우리 딸 고생시키지 않으려면 퍼스트 클래스는 기본이에요. 버즈칼리파 스위트룸으로 예약하시고. 신혼살림 리스트를 받았을 때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냉장고는 비스포크로 해주세요. 사도와의 와인셀러 포함된 모델이요. 식기세척기는 밀레로 하고요. 세탁기는 무조건 트롬 스타일러랑 세트예요. TV는 83인치로 해주세요. 우리 딸이 드라마 볼 때 큰 화면으로 봐야 해서요. 주방용품은 전부 스타우브나 르크루제로 맞춰주세요. 우리 딸이 저가 브랜드는 안 써요. 커피 머신은 요즘 브랜드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라마르 좋고요. 우리 딸이 브런치 카페 가면 항상 이 브랜드만 찾거든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신혼살림 리스트의 총 금액이 무려 5천만 원. 우리 식당 주방 기구를 전부 바꾸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다 예비 신부 오빠의 아내를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비슷했어요. 신혼집 인테리어에 3천만 원을 썼는데 시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번 돈으로 이런 걸 사느니 우리한테 주는 게 낫지 않니? 그렇게 시작해서 제 월급의 70%를 상납하게 됐어요. 지금은 반지하에 살고 있어요. 전세금도 다 뺏기다시피 했거든요. 아들 내외가 우리 앞으로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돈 벌 텐데 왜 자기들 집에 묶어두냐면서. 더 놀라운 건 예비 사돈의 실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20년 넘게 월세살이를 하고 있었고 자녀들 결혼 때마다 신랑 측에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상견례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받은 문자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는 편하게 입고 갈 거예요. 사실 우리 등산 동호회 모임이 있어서요. 식사 후에 바로 가야 해서 당신들도 정장 입고 오면 우리가 불편해질 것 같으니 적당히 입고 오세요. 그리고 곧바로 보내온 두 번째 문자. 아 그리고 식사 계산은 신랑 측에서 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 등산 동호회 회원 두 분도 잠깐 드릴 것 같은데. 상견례 당일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입구에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을 기다리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손님이 된 이 자리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광색 등산복에 등산화, 손목에는 금값이라던 스마트워치까지. 게다가 예고했던 등산 동호회 회원 두 분은 사실 예비 신부 어머니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신랑 될 사람 부모님? 등산복 차림의 친구들이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꽉 막히게 정장을 입고 오셨어요? 웨이터가 드레스 코드를 설명하려 했지만 예비 사돈이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식당이 왜 이래요? 돈 내고 먹으러 온 손님한테 우리가 여기 VIP 회원이에요. 매달 수백만 원씩 쓰는데.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정중히 차려입은 우리 가족과 등산복 차림의 그들. 그 부조화 속에서 웨이터는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와인 리스트를 펼친 예비 사도는 이 와인으로 할게요. 1인당 한 병씩이요. 지그시 눌러 가리킨 와인은 병당 200만 원이 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와인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예비 사도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식당 하시는 분이 이런 자리에서 계산 걱정하시면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도 못하시나? 앞으로 우리 딸 먹여 살리기는 하시겠어요? 그때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다 코스로 할게요. 제일 비싼 코스로요. 예비 사도는 메뉴판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식당 하시는 분이라 이런 고급 코스 요리는 잘 모르실 테니까 우리가 골라드릴게요. 20년 동안 주방을 지켜왔지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더구나 옆자리에 앉은 등산 동호회 친구들까지 키득거리며 웃는 모습에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비 사돈의 친구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식당이면, 그러니까 식당 주방장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잡부?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넘게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방장이자 사장이고요. 에이, 그래도 프렌치 레스토랑하고는 급이 다르잖아요. 여기 셰프는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이런 식이었습니다. 첫 메뉴가 나왔을 때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플레이팅 처음 보시죠? 한식집에선 그냥 철판에 막 던지듯이 내는 거 아닌가요? 제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7년 동안 우리 식당에서 일하며 늘 자부심을 가졌던 아들인데, 그리고 마침내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신혼집 이야기는 언제 할 거예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예비 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7년 동안 모았다는 전세금 당연히 우리 딸 명의로 하실 거죠?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죠. 매일 새벽 4시 도매시장에서 식자재를 고르는 일부터 주방 보조로 시작해 이제는 제 곁에서 믿음직한 요리사가 된 시간까지, 대학 다닐 때도 틈틈이 알바비를 모으고 군대 다녀와서는 본격적으로 식당 일을 배우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예비 사돈이 자르듯 말했습니다. 아니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식당이 그렇게 잘 되신다면서요? 우리 딸 결혼하는데 5천만 원 정도는 더 준비하셔야. 옆에 있던 등산 동호회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식당 하면 현금이 쏠쏠하잖아. 어려운 거 아니지. 이어서 예비 사돈은 충격적인 말을 더했습니다. 물론 우리 딸 월급은 건드리면 안 되고요. 매달 50만 원씩 우리한테 용돈도 주셔야 해요. 사위된 자로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때 옆자리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우리 집에 와서 밥 해주고 가사 일도 도와줘야.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비 사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네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앉으세요. 지금 우리 딸 무시하는 거예요. 주변 손님들이 우리 테이블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터들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성거렸죠. 고급 레스토랑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무시를 합니까? 지금까지 무시한 건 당신들이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언제요? 그저 편하게 입고 왔다고. 등산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한다고 무시하고 우리 아들이 7년 동안 모은 돈을 그깟 전세금이라고 깎아내리고, 제가 20년 넘게 주방에서 요리하며 손님들을 대접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손님으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네요. 예비 사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이 우리를 손님 귀한 줄 아는 사람이 사람 귀한 줄은 모르시네요.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수저놓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여보, 가시죠. 아내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러고 가면 예비 사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체면이 깎이는 줄 아세요? 이 식당에서 우리가 얼마나 VIP인데. 아니 거기 서세요. 어디 가시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노신사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VIP라는 분들이 매너는 영 아니신가 보네요. 예비 사돈의 친구들이 발끈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당신들이랑 무슨 상관이? 노신사가 빙긋이 웃으셨습니다. 제가 이 레스토랑 오너입니다만 순간 예비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그게. VIP 회원이라고 하셨는데 처음 뵙네요. 우리 레스토랑은 VIP 제도가 없는데 말이죠. 식당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순간 묘한 쾌감이 들었습니다. 허세였던 거죠. 그들의 모든 게 다 허세였던 겁니다. 아버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래 가자. 예비 사돈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러고 가면 우리 딸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명한 맛집인데. 레스토랑 주인이신 노신사가
다시 한번 웃으셨습니다. 맛집이요? 제가 보기엔 저분들이 운영하시는 한식당이 더 진정한 맛집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아내를 부르는 예비 사돈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도 여자로서 이해할 거 아니에요.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이. 아내가 걸음을 멈추더니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네, 전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건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이지. 딸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리고 전 식당하는 남편이 자랑스러워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님들 한 분 한 분 정성껏 대접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우리 아들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다행이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무시했지만 우리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은 달라요. 20년 동안 우리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 아이들 손잡고 찾아와요. 그게 얼마나 값진 건데. 예비 사도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에서 예비 신부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는 예비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가씨 잘 살아요. 부모님 말씀대로 당신은 좋은 집 딸이에요. 그러니 더 좋은 인연 만나실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딸 앞길이 막혔어요. 이런 식으로 끝내면. 예비 사돈의 날카로운 고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한 대 멈춰 섰고 중년의 신사 한 분이 내렸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로얄그룹 김 사장님 아니세요? 예비 사돈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해졌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죠. 아, 식당 사장님이시구나. 이번에 우리 본사 구내식당 입찰하신 분 맞죠?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며칠 전 큰 기업의 구내식당 입찰에 참여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20년간의 노하우를 담아 정성껏 준비했던 서류가 생각났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이분들이 평가위원들이 극찬하던 한식당 사장님이시구나. 오늘 최종 심사했는데 만장일치로 결정났습니다. 축하드려요. 예비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식당 하는 사람이 대기업 구내식당 운영권을 따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했죠.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은. 김 사장님이 웃으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연간 100억 규모의 구내식당 위탁 운영권을 맡기기로 한 겁니다. 직원들 건강을 책임지실 분을 뽑는 거라 심사가 까다로웠거든요. 아니 그러시면 진작 말씀을. 예비 사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다시 들어가서. 김 사장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오해요? 방금 전까지 들려오던 그 고성은 뭐였나요? 예비 사돈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서로 더 친해지려고 농담처럼. VIP라고 하셨다면서요. 레스토랑 주인이신 노신사도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니 그게. 예비 사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제가 좀 전에 들은 바로는 식당이 뭐 어쩌고 잡분이 뭐니 그런 말씀을 하셨다던데요. 김 사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이쪽은 제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레스토랑 주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분 식당 김치는 우리 레스토랑 셰프들도 인정할 정도예요. 프랑스에서 공부한 우리 헤드 셰프가 비결을 물어볼 정도니까요. 그제서야 예비 사돈 부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시하던 식당 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 자신들이 상상도 못할 위치에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저기. 예비 사돈이 굽실거리며 다가오려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연간 100억이든 월 매출이 10만 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이 7년 동안 주방에서 배운 건 음식 만드는 법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존중하는 법, 주방 막내부터 설거지 아주머니까지 모두가 귀한 분이라는 걸 배웠죠. 예비 신부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 부모님이. 아니에요. 예비 신부가 말을 끊었습니다. 전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러실 거란 걸. 그래서 상견례 전부터 계속 걱정했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 말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때 예비 사돈이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딸이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너는 우리가 널 위해서. 위해서요? 예비 신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언니 결혼도 다 이래서 망가졌잖아요. 오빠네도 이래서 힘들어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세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 나온 손님들도 직원들도 모두가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난 그저 우리 딸들이 잘 살길. 예비 사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산다는 게 뭔데요?
예비 신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명품 백이에요? 비싼 가전제품이에요? 아니면 남들 앞에서 허세 부리는 거요? 얘가 왜 이러니 너 지금 엄마한테. 두 언니는 이미 다른 도시로 떠났어요. 오빠네는 반지하에 살면서도 매달 돈을 상납하고. 이게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예비 신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 이제 알겠어요. 왜 식당 아저씨들이 매일 아침 도매시장에 가는지. 왜 주방 이모들이 땀 흘려가며 일하시는지 돈이 아니라 자부심이었던 거죠.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웃으시는 게 행복해서.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 이제 부모님 댁에서 나갈 거예요. 이런 식의 삶은 이제 끝내고 싶어요. 뭐라고. 예비 사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부모 버리겠다는 거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비 신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찾으려고요. 그때 김 사장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가씨, 우리 회사 인사팀에서 일해보지 않으실래요? 마침 채용 공고가 떴거든요. 예비 신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하지만 전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우리 회사에 딱 필요한 인재 같은데요. 예비 사돈이 순간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그러시다면 우리 딸. 죄송합니다. 예비 신부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제 힘으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레스토랑 주인이신 노신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레스토랑 캐셔 자리도 있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예비 신부가 밝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고 싶어요. 남들의 기준이 아닌 제 기준으로요.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야 그녀가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 같았으니까요. 너 정말 이럴 거야. 예비 사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전 이만 가볼게요. 예비 신부는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는 우리 가족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부모님과 친구들을 뒤로 한 채 당당한 발걸음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김 사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구내식당 운영 준비 시작하시죠. 직원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크답니다. 레스토랑 주인이신 노신사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에도 가끔 들러주세요. 프랑스 셰프가 한식의 매력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합니다. 예비 사돈 부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동경하던 사람들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믿기지 않는 듯 했죠. 아버지,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가자. 우리 가족은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비 사돈 부부가 이사를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체면을 차릴 수 없게 된 거겠죠?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님,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비 신부였던 그녀가 우리 식당을 찾아온 것이었죠.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요. 파티쇠 학원을 다니면서 카페 알바를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제 힘으로 월세도 내고 학원비도 벌고 있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님과는 연락?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이 행복해요. 아, 그리고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분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얼마 전에 부모님을 뵈었어요. 그래? 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부모님을 알아봤어요. 평범한 공무원 가정이지만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처음 뵙자마자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그때 그 선택이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허상을 쫓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주방에서 홀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10분은 우리 가족에게도 그녀에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지 마세요. 그들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이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